더 라스트 그린밸리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소설은 스탈린과 나치 사이에 놓였던 우크라이나 일가족 이야기인데요. 1944년 봄, 마텔 가족은 스탈린 진격군과 나치 퇴각군이 서로 대치하는 양 군대 사이에 놓인 위험한 땅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텔 가족은 과거에 러시아 황제가 우크라이나에 정착시킨 독일계 사람의 후손이었는데요. 러시아 황제는 러시아 제국 식량 공급을 위해서 겨울에도 자라는 가을 밀 재배 기술을 가진 이들을 이용해서 토지 이용료를 높이고자 한 것이었죠. 러시아 황제가 우크라이나로 이주시킨 농업 기술자들은 낮은 온도에도 견디는 힘이 강한 가을 밀을 겨울에도 길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토양은 유기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인데다가요. 이모작으로 밀 생산량이 배 이상 늘어나면서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 역할을 톡톡히 하였고요. 러시아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지역이 되었던 거죠. 마텔의 선조가 우크라이나로 이주한 시기는 러시아 제국의 차르였던 예카테리나 2세, 그러니까 캐서린 더 그레이트라고 불리우는 여제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여제는 농업 기술력이 뛰어난 농부들을 우크라이나로 이주시켰는데요. 이때가 170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에밀 마텔과 아델린 마텔 부부는 우크라이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독일 혈통 6대째 가족입니다. 러시아 제국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이 위험 수위에 이르면서 혁명이 일어났고요. 에밀과 아델린이 가난하게였던 때에 제정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어린 시절 이웃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농부들이 시베리아로 강제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델린도 아버지가 강제로 시베리아로 끌려가 버리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델린의 어머니 리디아는 여동생과 남동생 그리고 아델린 3남매를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키워냈는데요. 아델린은 성장 과정부터 비극적이었던 거죠. 우크라이나의 농부들이 왜 시베리아로 강제 이송되었냐 하면요. 스탈린의 집단화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공산주의 목표인 집단 농장으로의 전환이 농민들이 반발하면서 느리게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농민들을 체포해서 강제 수용소에 가두거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스탈린 체제에서 통제를 극대화하려고 했던 거죠. 스탈린은 개별 농민의 토지를 집단 농장으로 통합했고요. 토지와 가축을 모두 국유화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소유 재산이 없어지고 대규모 농장에서 일하게 된 농민들은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반발했던 곳이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옥한 토지가 넓어서요. 자영농의 영향력이 강했는데요. 집단화 정책에 자영농이 반발하면서 생산력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생산력은 떨어졌어도요. 스탈린은 무자비한 수탈을 감행했고요. 1932년에서 33년까지 그때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발생했는데요. 기아로 인한 대죽음을 홀로도모르라고 부릅니다. 홀로도는 기아라는 뜻이고요. 모르는 대규모 죽음이라는 의미인데요. 홀로도모르로 인해서 300만 명에서 700만 명 가량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굶어 죽어갔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기였던 에밀과 아델린은 가족들과 함께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쥐를 잡아먹고 벌레까지 먹으면서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우크라이나를 떠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스탈린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봉쇄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사망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거죠.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인이 굶어 죽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수확된 4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수출해서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에밀과 아델린은 스탈린이 벌리는 참혹한 참상을 견디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스탈린의 소비에트, 이 두 나라의 격전지가 되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초반까지 소련과 독일은 통상 조약을 맺고 협력 관계를 유지했지만요. 코카소스 유전지대하고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얻고자 하는 독일의 히틀러는 1941년 6월에 소련 침공 작전을 감행합니다. 스탈린의 붉은 군대는 독일군을 막기 위해서 1941년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댐을 파괴해버리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인이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수장된 숫자가 2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탈린이 파괴한 댐 때문에 우크라이나인 수만 명이 수장된 사건은요, 스탈린 체제를 더 치떨리게 만든 사건 중 하나입니다. 독일과 대립하게 된 소련은요, 연합군과 동맹을 맺었고요.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은 1941년 여름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소련군을 몰아내면서 지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후퇴하는 붉은 군대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을 독일군으로 징병했는데요. 아들린의 남동생 비렐름도 이때 독일병으로 강제 징집당했습니다. 나치 독일군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던 1941년 9월에서부터 1944년 8월까지 거의 3년에 이르는데요. 이 시기에 젊은 에밀 마텔과 아델린 마텔 부부는 월트를 낳았었고요. 또 빌도 낳아서 두 아들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의 붉은 군대가 물러가고요. 나치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했던 시기였죠. 우크라이나 대중들은요, 독일군이 처음 들어왔을 때 미추강이 히틀러는 그나마 살인마 스탈린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방자라고 여기고 환영했습니다. 소련에 대한 충성도가 남아있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서부에 살던 사람들은 나치 독일에 열정적으로 협력하면서 독립국가를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나치 독일에 협력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은요, 1941년 여름 3,000명의 유격병으로 모였고요. 나치 협조자와 저항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소련에 대항한 애국전쟁에 참여한다는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합류하기도 하고요. 강제 징병이 있기도 했습니다. 나치 독일에 협조했던 건요,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로 복원하려던 이들의 염원은 곧 산산이 부서지고 대규모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나치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단행되었는데요. 1941년 가을에 유대인의 대규모 학살, 홀로코스트가 시작되면서 1944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을 징집해서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나치 독일은 수많은 유대인 집단 거주지하고요, 학살장을 우크라이나에서 운영했었는데요. 나치는 우크라이나 협조자를 통해서 찾아낸 90만 명에서 16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고요. 그뿐 아니라요, 독일의 인종 정책은 슬라브족을 인간 이하의 열등인간으로 구분해서요, 인종차별이 심했는데요. 소비에트 유니온에 속하면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크라이나를 순수한 독일 혈통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으로 유대인이 아닌 우크라이나인도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살해했습니다. 살해된 비유대인 우크라이나인 숫자가 52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이 퍼지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죽고 또 굶주려 죽으면서 나치 독일이 점령했던 시기에 우크라이나인은 전 인구의 12%가 넘게 사라졌습니다. 폭력이 난무한 상태에서 나치 독일의 저항 운동이 일어났고요. 소련의 붉은 군대 편에 서서 독일군에 저항하는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독일 혈통의 마텔 부부는요, 스탈린 체제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독일에 저항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렇다고 살인마 히틀러의 나치 독일 편에 선 것도 아니었고요. 나치 독일군의 눈을 피해서 많은 유대인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1944년 봄, 독일은 소련군에 패퇴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던 나치 독일의 3년가량의 세월이 끝나가고요. 진군 중인 스탈린의 소련군에 또다시 우크라이나가 지배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마텔 부부는 나치 독일의 공포시대를 보냈지만요. 이미 스탈린 통치 하에서 살아봤었고요. 그 참혹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경험했습니다. 마텔 부부는 스탈린이 공산당 체제에 다시 갇히면 비참한 생활을 끝내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텔 가족은 퇴각하는 나치 독일을 따라 나선 후 자유를 향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절망과 대면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그토록 간절히 꿈에 그리던 더 라스트 그린밸리에 드디어 정착하게 되었던 거죠. 마침내 자유를 찾은 마텔 가족은요, 꽃과 나무로 덮인 녹색 골짜기에서 밝고 따스한 햇살에 두려움 없이 몸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